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최명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완성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1호 수사, 2호 수사를 시작하니까 공수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결국 운명이다. 이런 운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1호로 선정한 것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 이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었죠. 그 감사 결과는 이런 겁니다. 담당 부서 이 인사 특별 채용을 하려면 인사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부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인 A씨한테 채용 업무를 맡겨놓고 당신이 채용해라 그랬더니 A씨는 심사위원 5명을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교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 채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요 과거에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가 그 취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일각에서는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어차피 이런 특별 채용이라는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결국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채용 심사를 하는 사람을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교육감 뜻에 따라서 누구누구를 특별히 그냥 채용하고 특혜 채용하고 뭐 이게 일반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게 직권남용이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여기저기서 여권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검사 사건도 지금 하는데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이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시발이 됐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도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이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여권으로부터 쏟아집니다. 물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은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은요 수사는 하더라도 기소는 못합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거는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소도 못할 거를 결국은 자기네들이 수사해서 기소는 검찰한테 맡겨야 될 거를 굳이 1호 수사로 손을 대느냐 이런 건 이제 저도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죠. 왜냐면 공수처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1호 수사라는 것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1호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1호로 했느냐?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만만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규원 검사 사건을 1호로 하고 싶은데 이규원 검사 사건을 손댔다가는 여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규원 검사 사건도 또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뭉갠다 벌써 한 2달 가까이 지금 붙잡고 있죠. 검찰로 이첩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손을 대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일부 교육단체는 심지어는 뭐 시위까지 하고요. 보니까 뭐 조순옥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진보교육 죽이기다. 압수수색 자행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즉각 수사 중단하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더군요. 아니 진보교육감 따로 있고 뭐 보수교육감 따로 있고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그걸 누구 죽이기 어쩌고 이런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1호 수사를 선정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 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냐? 민주당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엉뚱한 1호 사건 수사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저희 시각하고 비슷하게 기소권도 없는 거를 굳이 1호 수사로
잡았느냐 뭐 이런 비판은 가능한데 엉뚱하다? 엉뚱하진 않죠. 뭐 수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른바 민주당 쪽과 친하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진영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출국 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 방해 수사로 수사 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하라.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 번 기가 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규원 검사를 두둔을 했습니다. 이규원 검사 본인은 SNS를 통해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대검과 법무부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왜 범죄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친여권 시민단체 이런 데가 일제히 나서서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봐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곧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오죽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띄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여기에서는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검사는요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수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시에 김오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이 김오수 씨는 연수원 20기고 윤석열은 23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오수 지금의 현 검찰총장 후보자 그 사람의 연수원 기수가 그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됐고 실제 김오수 후보자도 그 당시에 2년 전에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후보 안에 들지도 않은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끼워 넣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수 받아가면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자,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조국 패밀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이런 부분을 수사하게 된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수사 배제, 징계 청구, 온갖 압박을 가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주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운명,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고 그걸 밝혀내서 재판에 넘기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검찰총장들이 여권 사람들이 범죄 혐의는 적당히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수사를 살살하고, 야권이나 이런 쪽에 좀 친밀한 사람들 범죄 혐의가 딱 드러나면 그거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이렇게 이중잣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고위직에 계속해서 오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 그래서 이제 정권의 주구다, 검찰은 정권의 주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인데,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부하고 검사 본연의 자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여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사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금 대권주자 반열에 들어갔다. 그제는 무슨 서울대 반도체 무슨 연구소를 찾아서 반도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윤석열의 운명이고 검사의 운명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의 운명도 역할은 똑같습니다. 검찰이나. 그러다 보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도 여기에서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여권의 이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국민적 기대를 모을 수 있겠다. 그것도 또한 김진욱 공수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의 임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공수처에서 1호 수사로 서울시 교육감 사건, 그 다음에 검사 1호 수사로 이규원 사건, 이거를 왜 결정을 했겠습니까? 요거는 수사가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된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아니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거 충분히 아마 판단을 할 만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흔히 그 검찰들 표현대로 물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1호 수사, 2호 수사로 선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검사 사건은 검사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습니다 라는 게 공수처에 수백 건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규원 사건을 1호로 정했을까? 검사 1호로 정했을까? 그건 그만큼 요 사건이 똑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했을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가 검사의 운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아니 여권에 그만큼 범죄 혐의가 똑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여권의 범죄 혐의들이, 여권 연루자들의 범죄 혐의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손대고 수사하면 그야말로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여권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럼 그런 일들이 자꾸 검찰과 공수처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친여 검사로 소문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편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완충 내지는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친정권 검사, 그러니까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검사를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왜냐하면 과거 정권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대를, 아니 저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 적폐 수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우리 편이야. 그래 그러면 열심히 와서 우리 편 계속 해줘, 이런 관점으로 검찰총장에 지명을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적폐 수사건이 계속 생길 때는 적폐 수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 이렇게 뭐 제보내 들어온 거나 이런 걸 봤더니 이 사람들은 더 문제네.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 압박을 넣어도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권 주자가 된 것이고. 자,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 저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런 그 흐름, 이건 뭐 절대 못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를 한 것, 이것만 봐도 김진욱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사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의 임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돼서 그 이규원 검사 사건이나 조희연 교육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끼워넣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관련한 건 뭔가를 끼워넣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잘못 끼워넣었다가 무혐의, 재판에서 무혐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공수처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구나, 여권 눈치나 보는 기관이구나 하는 게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게 윤석열이나 김진욱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김진욱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에 훨씬 못 미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호 수사, 2호 수사에 지금 손을 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검찰의 중간 정도, 반만이라도 따라서 훌륭한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훌륭한 성과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낱낱이 드러내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범죄 혐의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게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 장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